두 마음이 만나는 곳. 1. 첫 만남. 김순례 씨는 베트남에서 온 새 며느리 린을 처음 봤을 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다. 23의 어린 얼굴에 어색한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50년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순례 씨에게 외국인 며느리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린의 어색한 인사말에 순례 씨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 민수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린이가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순례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며느리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답답했다. 일상 속의 작은 갈등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린은 베트남식으로 요리를 하려 했고 순례 씨는 한국 음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린이 쌀을 씻는 방식, 김치를 담그는 법, 심지어 빨래를 개는 방법까지도 순례 씨의 눈에는 어색하기만 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순례 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우리 풍습도 모르고. 린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다. 어머님의 차가운 시선과 끊임없는 지적에 하루하루가 무거웠다. 고향에서는 활발하고 밝았던 성격도 점점 위축되어 갔다. 민수 오빠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린은 남편에게 눈물을 보였다. 민수는 양쪽 사이에서 조율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갈등만 깊어져 갔다. 3. 오해가 쌓여가다. 추석이 다가왔을 때 순례 씨는 린에게 한복을 입고 차례상을 준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린은 베트남의 조상 제사 방식과 너무 달라 당황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도 절하는 방법도 모든 게 낯설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순례 씨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린은 최선을 다해 따라 하려 했지만 서툰 손놀림에 순례 씨는 한숨만 내쉬었다. 결국 린은 부엌에서 혼자 울었고 순례 씨는 역시 외국인은 안 되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밤 민수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큰 소리로 다퉜다. 엄마는 왜 린이한테 그렇게 해요? 린이도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뭘 알아?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4. 위기의 순간.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린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지만 순례 씨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다. 린이 베트남 음식을 해오면 우리 집은 한국 음식만 먹는다며 거절했고 린이 베트남 친구들과 전화하면 집에서 외국어 쓰지 말라고 지적했다. 린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순례 씨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 순례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린은 크게 상처받았다. 자신의 아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몰려왔다. 5. 돌아선 며느리. 결국 린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님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느껴져요. 제 아이도 여기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순례 씨는 그럼 가라며 냉정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막상 린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순례 씨의 마음도 복잡해졌다. 혹시 자신이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다. 6. 혼자 남은 시간들. 린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집은 조용해졌지만 어딘지 허전했다. 순례 씨는 린이 해주던 베트남 쌀국수 맛이 생각났고 린이 부엌에서 조용히 요리하던 모습도 떠올랐다. 민수는 어머니와 말을 하지 않았다. 매일 베트남의 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린은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순례 씨는 우연히 린이 두고 간 베트남어 한국어 사전을 발견했다. 책 곳곳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친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때서야 순례 씨는 깨달았다. 린이 얼마나 열심히 자신에게 맞추려 노력했는지를. 7. 마음의 변화. 순례 씨는 동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찾았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다. 어머님, 린 씨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가족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상담사의 말에 순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살았는데 순례 씨는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른 점이 있다면 리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적응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다. 8. 베트남으로 향하는 길. 순례 씨는 결심을 했다. 직접 베트남에 가서 린에게 사과하기로 한 것이다. 민수는 놀랐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그래. 우리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겠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순례 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었다. 9. 베트남에서의 만남. 호치민시에 도착한 순례 씨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언어도 음식도 날씨도 모든 게 다했다. 그제서야 린이 한국에서 느꼈을 낯설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린의 집에서 만난 린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순례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린의 가족들도 한국에서 온 시어머니를 정성껏 대접했다. 리나 미안하다. 순례 씨는 서툰 말로 사과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린은 눈물을 흘렸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10. 서로를 이해하기.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순례 씨는 린의 성장 배경을 알게 되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온 린 가족을 위해 한국까지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용기 있는 딸이었다. 린의 어머니는 순례 씨에게 말했다. 우리 린이를 잘 부탁합니다. 아이는 착하고 열심히 하는 성격이에요.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요. 린은 베트남 요리를 순례 씨에게 가르쳐 주었고 순례 씨도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린에게 알려주었다. 10일. 함께 돌아가는 길. 일주일 후 순례 씨와 린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공항에서 두 사람을 보자마자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순례 씨는 린에게 말했다. 리나, 앞으로는 베트남 음식도 해도 되고 베트남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해. 그리고 우리 손자한테 베트남어도 가르쳐줘. 린의 얼굴이 환해졌다. 12.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순례 씨는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린은 한국 전통 문화를 더 열심히 익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린이 낳은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순례 씨는 손자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린은 베트남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13. 이웃들의 변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던 이웃들도 점점 린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린이 만든 베트남 요리를 나눠주고 한국어를 더욱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다. 김씨네 며느리 참 착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르고. 이웃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순례 씨는 뿌듯했다. 14. 진정한 가족. 몇 년이 흘러 린은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례 씨와 린 사이에 진정한 모녀의 정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린이 열이 나서 아플 때 순례 씨는 밤새 간병을 했다. 그리고 린도 순례 씨가 다칠 때면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어머님, 저 정말 한국에 와서 행복해요.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나도 그래, 리나.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15. 전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순례 씨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른 시어머니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이해해주면 정말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린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처음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에필로그. 지금 순례 씨와 린은 진정한 모녀가 되었다.
순례 씨는 손자에게 할머니와 엄마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족이라고 말해준다. 그리고 리는 자신의 아이에게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가르치며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은 3대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순례 씨는 생각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구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피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섞이는 것이구나. 린도 한국에 와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문화, 그리고 더 넓어진 세상. 이제 이들의 집에는 김치와 쌀국수가 함께 오르고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함께 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두 여성이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더 많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면서